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옵니다. 눈이. 어제도 눈이 오고 오늘도 눈이 오고, 제가 이 호야 온도를 사놓고 그동안 시공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야 온도를 시공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시공 영상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요. 그때의 영상에 미처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지 영상을 보시고서도 댓글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공을 하면서 그 문의를 하신 거에 대한 설명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사전 작업, 여기는 거실이 있고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제가 시공을 할 곳은 두 군데 다예요. 여기도 할 거고 여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방을 먼저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공을 하면 바닥에서 한 3cm? 2cm 2cm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문이 바닥과 밀접 딱 맞닿아 있는 이런 구조면은 문 밑에를 조금 잘라내야 돼요. 이거는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잘 둬야 됩니다. 구성품을 봅시다. 얘는 일단 비를 좀 맞았는데 박스에 E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한 쌍입니다. 요거는 EPP 소재의 하판,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판, 맥반석하고 전용 광물을 혼합한 탄소 복합 신소재입니다. 상당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위에 장판을 까는 거니까 이 위에는 뭐 옷장이나 의자 다리나 책상 다리나 아무거나 올려놔도 상당히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무거운 거 놓거나 하면은 부러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판 하판으로 12세트가 한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한 박스가 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평 정도의 바닥을 깔 수 있는 양입니다. 하판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하판은 딱 보시면 여기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도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딱 맞춰서 끼우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방향이 있냐 그러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면 이쪽으로 끼워 나가면 되고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끼워 나가면 됩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방 평수와 이 판의 넓이가 다르니까 공간이 비어요. 비는 공간은 이렇게 패드를 잘라서 그냥 메꿉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하판을 잘라서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판도 잘라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나름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요만큼, 그리고 저쪽은 뭐 가구를 놓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앉거나 잠을 자지는 않을 곳들이라서 굳이 이거를 잘라서 채우지 않고 그냥 패드로 채웠습니다. 자, 보일러 설치를 해야죠. 구성품으로는 보일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도면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지금 이런 설명 이거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일러 뒷면에 거는 거랑 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냥 걸 수 있다는 거죠. 세밀한 배려 아주 좋습니다. 전기는 이렇게 꽂으면 됐고, 나중에 작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해둘 게 뭐냐 하면, 자, 입구가 2개, 출구가 2개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못해요. 아이씨, 펜치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입구가 붙어 있는 곳 둘, 출구가 붙어 있는 곳 둘,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치를 했다가 역류를 했어요. 역류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캡이 씌워져 있고 안 씌워져 있고 해서 얘가 한 쌍, 얘가 한 쌍, 이게 아니야. 이렇게 출구 둘, 입구 둘. 이제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호스 연결을 해야 되겠지요. 이 호스도 아까 기계 보고 설명을 드렸듯이 입수가 2개, 출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으로 하나를 돌리고 이쪽으로 하나를 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호스를 끼울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쫙 내려와서 시작이다 생각을 하면 요렇게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입수, 출수, 어디 갔나 가위, 요쯤으로 카트. 가급적이면 좀 넉넉하게 잘라 두시면 좋아요. 짧게 자르면 나중에 답이 없어. 조금은 넉넉하게 잘라 놓습니다. 줄을 풀 때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풀면 이게 줄이 꼬여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꼬여요. 이렇게 풀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꼬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10바퀴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푼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10바퀴를 풀어. 그러면 아까 이쪽으로 꼬이면서 풀었던 10바퀴와 반대로
풀업 열파키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으로가 줄이 꼬이지가 않아요. 안 빠져요. 자, 이렇게 입수에 2개, 출수에 2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걸어주면 되죠. 호야 온돌 까는 거에 어떤 최고의 재미, 상판입니다. 상판은 자세히 보면 테두리를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춰서 끼워주면 돼요. 하판 하나에 상판 하나 사이즈.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놓으면 이게 짱짱하죠. 그래서 책상을 놓든 의자를 놓든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망치를 사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망치가 없이 하네요. 사실 이게 지금 상판이 이 개별이잖아요. 가까이 붙었다고 해도 여기가 다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박 테이프로 돌려줄 거예요. 이게 그 열 전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인 것과 안 붙인 거는 3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은박지를 다 붙였습니다. 이러면 상판이 딱 한 덩어리가 된 듯한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제 장판을 깔고 가동을 해보면 됩니다. 이 호수에 물이 다 차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물을 채웠습니다.
요것도 좀 지금 많은 편인데 가득 채우면은 안 돼요. 나중에 얘가 물을 데폈을 때 여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적정 수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부었네요. 자, 전기를 꽂고, 자, 전원을 켜고요. 뭐 이렇게 요동을 치노? 전원이 들어오니까 이 모터가 살짝 물 순환을 한번 하네요. 와, 물 엄청 더 채워야 되네. 자, 에러 2번 떴습니다.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자, 그 다음 실내 온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물 온도, 이 물 온도가 지금 설정 온도 80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보통 겨울에는 물 온도 80도로 하죠.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게 물 온도가 낮게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70도, 80도까지는 되는데 이 밑으로 더 떨어지면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 온도는 한겨울에는 70에서 80도 사이에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입수, 출수, 호수가 뜨끈뜨끈합니다. 요거는 이제 화상 입지 말으라고 이렇게 뜨거운 호수를 감싸는 주머니입니다. 지난번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기름 보일러를 돌렸을 때는 손님이 없는 날도 얼어 터지면 안 되니까 약하게라도 계속 기름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계속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야 온돌 Q는 가끔 내지는 약하게라도 전기를 넣어 놓으면 얘가 계속 데피니까 얼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전기세 많이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손님 올 때마다 들기 때문에 평소 사용량 대비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실 잘 가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호야 온돌 Q 홍보 영상을 보면 난방비가 다른 거 사용할 때보다 한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판이 아무래도 약하지 않느냐, 의자나 가구, 책상 이런 거 다리가 뾰족할 때는 못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시공을 다 하고 다시 이불장을 갖다 놨어요. 이렇듯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그 다음 질문, 온수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온수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난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온수는 따로 전기 온수기를 달아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얼마냐, 어디에서 사느냐, 뭐 나를 통해서 사면 좀 더 싸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또한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그냥 그쪽에서 하시면 돼요. 단품으로 이것저것 뭐 여러 개를 할 때는 구성품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 방이 뭐 4평이다, 3평이다 그러면은 그 평수에 맞는 세트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3평 기준으로 제가 자재를 시켰는데요. 3평 기준에 90만원 정도 합니다. 방 하나 하는데 90만원이라고 하면 비싸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매년 겨울 기름 넣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2, 3년만 지나면 충분히 원가는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영하는 펜션의 호야 온돌 Q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냅시다. 지금까지 피초만이었습니다.